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해양수산 분야에 특히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난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면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기도 했고, 동해안에는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이 나면서 오징어가 금징어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올해도 어민들의 사정은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은데요. 오늘은 바로 이 오징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해안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어획량이 급감한 현실을 짚어보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근해체납기협회 강릉시 연합회 진명호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수산정책과 이동휘 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기후환경자원과 심정민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우선 오징어 조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1989년부터 오징어 작업선을 했고요. 그때 당시 16톤짜리 목선으로 체납기를 시작해서 오징어 잡기 체납기를 시작해서 16명의 선원을 태워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면서 한 5년을 오징어만 잡은 것 같습니다. 예, 89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오징어 조업을 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이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어민을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 과거하고 비교하면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2017년부터 오징어 어획량이 조금씩 감소하더니 21년에는 현상 유지에 가깝더니 22년도부터는 23년도 현재까지는 오징어 어민들은 재난 중에 재난이라고 여기고 이 재난을 어떻게 타결할지 몰라서 많이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6여 년 전부터 재난급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오징어 어획량, 올해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5월 16일부터 조업을 시작해서 국내에서 6월 말까지 했습니다. 6월 말까지 해서 생산고가 1억 한 3천만 원 정도, 러시아를 가서 약 2개월 동안 있으면서 1억 한 4천 정도 해서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와서 조업 2달 동안 하면서 한 1억 정도 해갖고 3억 한 7천 정도 저희들이 했는데요. 예전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그런 생산고입니다. 예, 반도 안 된다. 2017년부터 좀 체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오징어의 한 마리당 가격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오징어는 2023년도 기준으로 볼 때 한 마리당 10,000원에서 최대 20,000원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3, 4천 원 하던 시기에 비하면은 한 4, 5배 정도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오르게 된 것은 최근 들어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어입한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오징어 가격이 4배에서 약 5배까지 향상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해양수산부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 오징어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비축해둔 오징어 물량을 방출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주문진에는 오징어 가공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공업체들은 오징어 수급을 주로 정부 비축 방출 물량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도내 오징어 가공업체는 3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 오징어 가공업체는 정부 방출 물량을 원료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페루산, 수입산 대왕 오징어를 원물로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정부에서 비축 방출하는 오징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국내산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재고품이다 보니까 품질이 좀 떨어지고요. 또 정부에서 방출하는 시기와 가공업체가 구입하고자 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아까 이 회장님께서 2017년도부터 체감하기 시작했다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그런데 좀 더 뭐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그동안에 오징어 어획량을 조사한 단연간의 통계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 도내에서는 매주 수협을 통해서 수산물 어획량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8,653톤이 어획된 걸 마지막으로 해서 매년 감소하기 시작하고 2023년도에는 1,315톤으로 어획량이 한 4분의 1가량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023년도 어획량은 과거 한 5년 평균치에 비하면은 한 25%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재난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정말 급감한 것이 수치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민들은 안 잡혀서 걱정이고 또 사 먹는 소비자도 비싸서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들게 된 구체적인 원인 어디에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사로징어 어획량 감소의 원인은 우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해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동해의 경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수온의 상승으로 오징어 어군이 적정한 서식 수온을 찾아서 북상하고 또 외측으로 이동하면서 오징어 자원 밀도가 동해안에서 큰 폭으로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오징어의 산란장인 북부 동층국해와 동해 남부 해역에서 수온 변화로 인한 적정한 산란장 형성과 그리고 오징어의 초기 유생 생존 조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예, 동해안만의 문제는 뭐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전반적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네, 수온이 그렇습니다. 상승하고 그래서 마땅한 이제 이 서식지를 못 찾다 보니까 북상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과장님께서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 심정민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기후 변화 외에도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 입어하여 조업하는 것도 오징어 어획량 급감의 주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4년도에 중국과 북한과의 1차 어업 협정을 시작으로 2004년도에 114척의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 입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2,400여 척이나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 입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 입어를 하여 어획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급감하고 있는 이 오징어 어획량인데 기후변화 말고도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 진출한 것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징어 어획량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향후의 상황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사로징어는 단연생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개체수가 줄었다는 것이 산란을 앞둔 어미 개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원의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오징어 자원이 회복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산란을 맞이하고 있는 오징어 어미 개체수가 줄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다시 뭐 급증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예측하기 어렵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결국 어민들은 이 수온 상승의 직격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온이 이렇게 오르면서 어종 변화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어종 변화의 전반적인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표층 수온은 지난 55년간 약 1.36도씨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해역별로는 동해안이 1.82도씨 상승을 하면서 서해나 남해보다 수온의 상승률이 높은데요. 전 지구 해양 표층 수온이 0.54도씨 상승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도루묵과 같은 한류성 어종어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고 방어와 참다랑어 같은 난류성 어종어 어획량은 최근에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어획됐던 종이 방어인데요. 2010년 이후에 동해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동안 난류의 세기가 매우 강해지면서 연안의 수온이 상승했고 또 최근 들어서 동해안의 겨울철 수온이
15도씨 이상 형성되면서 방어가 동해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서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정치망에서 어획되는 생물만 보더라도 저희가 장기 모니터링한 결과 10여 년 전부터 동해 남부 해역의 정치망에서 난류성 어종이 어획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서해나 남해에 비해서 동해의 수온 상승폭이 훨씬 크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난류성 어종 특히 대표적으로 방어가 많이 잡히게 됐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어종 변화와 또 관련해서 결국 이 어민들은 당장 생계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지자체단체에서 좀 나와 계시는데요. 이 생계와 관련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도내 체납기 어선은 130여 척 됩니다. 이 중에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이 한 37척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작년에 감척 어선 사업비가 1,094억 원에서 금년도에는 1,555억 원으로 한 4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감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한 체납기 어선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긴급 안정자금을 적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에서도 어민들의 민생 안전을 위하여 면세유 지원 사업이라든가 영어자금 이자 보전 사업, 어선 장비 현대화 사업 등으로 도내 도비로 2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어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축 어선 사업비를 증액하고 기타 긴급한 자원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감축과 관련해서요, 회장님. 어획량이 감소한 만큼 감척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감척에 대한 어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척에 대한 어민들의 생각은 오징어 잡는 어선이 너무 많다. 어민들은 특별 감척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감척의 폐업 지원금을 통급별로 좀 배정해 주시고 근해 체납기는 허가값이 있어서 허가에 해당하는 폐업 지원금을 좀 상향 조정했으면 좋다고 어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감척을 하더라도 감척과 관련된 폐업 지원금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민들 입장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 근해체납기협회 차원이나 개인적으로 혹시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민들이 바라는 게 유류 지원금이나 공제 지원금이나 정책 자금을 상향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재난 중에 재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긴급 재정 안정자금을 3천만 원씩 받는 걸 부채로 남기지 마시고 탕감을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이 재정 안정자금은 저희 사업주들이 갖는 게 아니고 손들 임금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 돈만큼은 탕감을 해줘야 된다고 어민들은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이토록 재난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일단 코로나나 IMF나 코로나나 이런 걸 겪으면서도 건재했는데 22년, 23년 들어서는 완전히 도산위기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민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맞는데 특히 이 방송에 진행하면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인 교통안전공단의 애로사항을 좀 건의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좀 몇 자 적어왔습니다. 연안어선들은 23년 12월 18일부터 엔진 비개방 검사를 확대해서 이제는 개방 검사를 안 한답니다. 근데 우리 체납기 어선 엔진을 3대에서 4대나 갖고 있는 이 어선들은 8년에 한 번 개방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 개방 검사 비용이 적게는 2천에서 많게는 6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은 이 개방 검사를 연안 어선들하고 똑같이 비개방 검사로 전환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개방 검사뿐만 아니라 축계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 축계 검사를 3년에 한 번 하는데 3년에 한 번 하는 그것마저도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300에서 350만 원 정도 경비가 납니다. 이걸 3년짜리를 5년으로 좀 이제 늘려주시고 저희들이 어선이 5년이 넘어가면 매년 검사를 받습니다. 매년 검사를 받는데 그에 따르는 인건비 문제 이런 게 있어서 매년 받는 검사를 1년에서 2년을 좀 늘려주셨으면 어민들은 좋다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상당히 길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어민들의 어떤 속이 많이 타들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0일이었죠.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강릉시 주문진 농공단지에 있는 오징어 가공업체도 방문하고 수산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검 현안을 논의하는 장에서 구체적인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예, 해양수산부 차관 방문 시 어업인 간담회 및 가공업체 방문을 하여 주요 논의한 내용들은 일단은 체납기 여성 같은 경우는 감척 예산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어렵기 때문에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주였습니다. 가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장 시설을 현대화시켜달라는 건의 내용이 주안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 감척 예산 증액하고 긴급 지원금은 아까 뭐 지자체 단체에서도 지금 네. 추진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가공업체 어떤 뭐 시설의 어떤 노후화를 좀 현대화하는 것으로 바꿔달라.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척 사업과 경영 안전 자금은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가공업체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좀 확보가 해야 되는데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지원하려고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가공업체 부분은 또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어떤 글로벌 위기가 원인이다 보니까 살오징어 자체 어떤 감소 추세를 막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해양수산부에서는 대게, 꽃게, 고등어 등 15개 주요 어종에 대해서 자원의 수준과 사회 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연간 잡을 수 있는 적정 어획량을 할당하는 총호용 어획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살오징어 또한 총호용 어획량 대상 어종으로서 22년 7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7만 9천 톤의 어획량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오징어 자원의 관리 차원에서 총호용 어획량 제도를 준수하고 또 산란기인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설정된 금어기를 준수 그리고 15cm 이하의 어린 오징어의 어획을 금지하는 등 자원관리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총허용 어획량이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징어 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획 한계를 설정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산란기는 금어기로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네. 또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러시아에 원정조업을 가는 어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어장 입어 경비의 규모가 궁금한데요. 러시아에 한번 다녀오면 전체 경비가 대략 얼마나 드는지 또 러시아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의 전체 어획량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 도내에 러시아 어장에 입어한 어선은 2023년도에 21척이었습니다. 21척의 평균 지출 금액은 2억 3,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살펴보면은 선원 임금, 그다음에 선박의 유류비, 그다음에 선박 어선원들의 부식비, 그다음에 선체 유지 보수비, 기타 공제금 등으로 해서 적당한 2억 3,4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예, 그럼 러시아에서 잡은 전체 오징어 어획량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어획량은 정확히 잘 모르고요. 저희 이제 선박만 잡은 것만 15톤 정도 잡았습니다. 23년도에만 잡은 것만.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치니까 1억 한 4천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러시아 갔다 온 그 경비를 빼버리니까 적자가 났습니다. 예, 어획량이 좀 있더라도 경비가 원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적자가 났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 유가도 많이 오르고 뭐 조업 원가도 만만치 않아서 그런지 원정 어선이 많이 또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과장님? 네, 체납기 어선의 러시아 어장 입원은 200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도 도내 체납기 어선 39척이 러시아 어장에 입원을 시작하였고 26년도에는 55척이 입어하여 최고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 매년 줄어서 최근 2016년부터 2023년까지는 평균 21척이 꾸준히 지금 입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동해안의 겨울 대표 어종 중에 하나가 또 도루묵입니다. 도루묵의 올해 어획량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도루묵은 어획량은 금년 2023년도 363톤이 어획되었습니다. 이 363톤은 최근 3년 평균치를 보면은 이것 또한 한 25% 수준으로 많은 양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예, 도루묵도 상당히 많이 급감했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까지 도루묵 어획량이 또 줄어들게 되는 원인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동해안의 도루묵 어획량이 감소한 원인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인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루묵의 생태적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도루묵은 알을 해조류에 부착시키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란기가 되면 해조류가 많은 연안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안의 지속적인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모자반과 같은 해조류의 군락지 면적이 최근에 매우 감소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조사한 2014년에서 2016년 동해 안반 면적이 61.7%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루묵은 또 산란 시기인 11월에서 12월에 동해 연안 평균 수온이 15.2도씨로서 산란에 적정한 수온이 6에서 11도씨보다 4.2도씨 정도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란에 적정한 수온이 형성되는 기간이 매우 짧아진 것입니다. 또 인위적인 요인으로는 요맘때 항내 그리고 포구 갯바위에서 행해지는 비어업인에 의한 유효행위가 도루묵 감소 원인의 하나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2017년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유효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때 고성군 세계항에서 실시한 유호 통발에 의한 도루묵 어획량이 540톤이었습니다. 전체 도루묵 어획량의 12%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도루묵이 산란을 위해서 연안으로 유입되는 시기에는 유효 행위를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하시더라도 1인 1통발이라는 규정을 꼭 지키시는 것이 도루묵 자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산란에 적정한 수온이 형성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건 뭐 결국 오징어와 뭐 매한가지인 이유인 것 같고요. 인위적인 원인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비어업인의 유효행위인데 산란기 때 좀 자제하는 것 이외에 뭔가 다른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네, 일단 산란기에 통발을 1인 1통발이라는 규정을 지켜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지자체나 저희 연구소에서 산란기 때 행해지는 그 유효행위에 의한 도루묵의 어획량도 통계를 해서 자원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국가 차원의 또 자원에 관한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루묵도 한때 어획량이 줄면서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어린 도루묵을 방류한 적이 있으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동해수산연구소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총 420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도루묵 어획량은 1971년에 2만 톤으로 어획이 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줄어들면서 2000년 이후에는 2,000톤 이하까지 어획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후에 해양수산부에서는 2006년부터 도루묵을 수산자원 회복 대상종으로 지정해서 수산자원 회복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도루묵이 산란되는 시기에 어업인의 협조를 얻어서 통발이나 그물에 부착되어서 버려지는 알을 수거해서 항내에 설치된 실외 부화기에서 인공 부화시킨 후에 이듬해인 3월에 저희가 어린 도루묵을 30만 마리를 처음으로 방류를 하였고요. 2013년에는 최고 230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강원도 환동해 본부와 강원도 어업인의 협조로 산란 보호구역도 지정 확대했었고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산란을 위한 해수장 조성 사업도 추진을 하였고요. 이러한 다양한 자원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도루묵 어획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6년에는 2,600톤의 어획량에서 2016년에는 7,500여 톤까지 어획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도루묵 자원 회복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어업인들이 모두 합심해서 이루어낸 대표적인 자원 회복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예.
어린 도루묵 방류를 통해서 어획량 증가에 어쨌든 도움을 받게 됐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지금의 기후변화 위기로 인한 도루묵 어획량 감소에도 이 어린 도루묵 방류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도 저희가 그 도루묵을 자원회복 대상종의 중점 연구종으로 내년부터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도루묵 종자 생산을 해서 방류하는 사업을 하면 도루묵 자원이 회복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루묵은 국가 차원의 통계 자료 관리부터 해서 비어업인의 유어 행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어린 도루묵 방류를 통한 또 어획량 증가까지 대책이 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징어인 경우에는 이게 좀 다른 것인지 이 오징어는 뭐 어종의 특성상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살오징어는 어미의 그 실내 축양이나 인공 수정에 의한 유생의 생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유생 초기 단계의 먹이가 개발되지 않아서 도루묵과는 달리 종자 생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오징어는 도루묵과 달리 어종 특성상 그런 네. 방류하고 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말씀하시고요. 먹이 개발이 두 종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획량이 적고 기름값은 비싸고 아예 조업을 포기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어민으로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획량이 없으면 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유류비 적자에 대해서는 임금 적자, 이 사업주는 조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적자 폭은 더 커져서 저희들이 금년 23년도는 11월 달로 조기에 종료를 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제라는 걸 생기고부터는 사업주가 점점 사업하기가 힘들어서 뭐 우리가 2월 28일까지 조업을 하기로 했는데 조기에 다 종료를 했습니다, 사업을.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오징어 산란장, 정부에다가 건의하고 싶은 게 오징어 산란장을 좀 지정을 해서 그 구역을 좀 확대해서 조업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오징어 어군을 좀 확보를 많이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오징어 산란장을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보는 산란장을 해구도로 보면 110-6해구에서 이어져서 111해구, 113해구를 조업 금지 구역으로 정해서 산란장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산란장 확대를 좀 부탁하는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 정부 기관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각종 사업비와 지원금 증액을 추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기 어선들의 감척 사업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 있고요. 또 어획 강도가 높은 트롤 어선, 또 저인망 어선도 함께 감척을 함으로써 어획량 감소에 고리를 좀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또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제도 개선 또는 지원 방안을 강원도 내에서도 해결할 방법을 모색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정부 기관에 건의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중앙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진행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를 위협하는 단계까지 온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또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네, 바다의 경우는 보일러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온도 범위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증가인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탄소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줄이기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논의
된 사로징어나 도루묵의 그 자원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감소하는 것에 대응해서 어린 개체라든가 또 산란기의 어미 개체를 어획하는 것을 자제하고 생물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남겨두는 것이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또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일회용품 줄이기와 같은 생활 속의 작은 습관이 또 수산자원과 또 연결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의 2022년 국민 인식도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수산물 1위가 오징어라고 합니다. 한때는 명태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명태도 자취를 감추고 국민 수산물 오징어까지 식탁에서 보기 매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어장이 바뀐다면 이에 맞는 수산자원 연구와 대응, 관리 등이 필요하고 어민들에 대한 정책 역시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민들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정책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다라는 어민들의 목소리, 경청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사반장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것들 옆에 오네. 그러면 이 구조물들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야, 위에 이건 안 자르고 요 위에만 자르. 엔진 나오니까. 엔진 개방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8년에 한 번 개방을 해야 되고 저희들 경험상으로 봤을 때 엔진 1000마력을 기준으로 둔다 이러면은 뭐 엔진을 이제 개방하면은 뭐 닝구 좀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은 거의 4,000에서 5,000원을 잡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좀 불안이 좀 있는 게 요즘에 엔진이 참 좋게 잘 나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20년을 써도 괜찮은 엔진인데 8년 만에 개방하라 이러니까 개방도 개방이지만 거기에 따른 경비가 또 막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검사를 맡고 하려고 하니까 사업하기도 힘들고 손만 대면 모든 경비가 상승이 되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축계 검사는 축구를 이제 돌리는 그 축계 검사를 하는데 요즘 그 사우들은 이 스댄 재질이 참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걸 3년마다 개방하려고 이러니까 이것도 참 너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거의 10개월을 조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요즘 뭐 오징어도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5개월 조업할까 말까 하고 선박을 지금 그 항내에다가 이제 저방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저방을 시켜놓고 있는데 그 조업 운영 안 하는 부분까지도 그냥 뭐 조업하는 걸로 해가지고 연도수에 다 들어가가지고 날짜만 되면은 개방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저희들도 바라는 건 감척입니다. 감척을 좀 현시가에 준한 감척을 좀 해주시면은 할 사람들은 빨리 감척을 하고 또 남아 회사까지 또 할 사람들은 선원 인력난도 상당히 심각한데 다시 또 사업할 수 있는 분들은 선원 인력난도 좀 충원도 할 수 있게끔 안 되는 건 아주 빨리 없애고 될 사람들은 또 키워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좀 해줬으면은 저희들은 좀 바람이 그겁니다. 저희 부해양수산부 입장에서도 지난해 그 12월 달에 비교형 정밀 검사를 지금 확대를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상 자체는 이제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으로 일단 저희가 확대를 했고, 현재 이제 오징어 채납기 어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족 자원 감소라든지 지금 힘드신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10톤 이상 어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비교형 검사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형 검사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민분들의 안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10톤 이상에 대해서도
그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은 다소 좀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양한 이제 전문가 분들 의견도 듣고 또 기관 제작, 그리고 엔진 제작 기술도 발전을 하기 때문에요. 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기술자 안전성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최대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걸 좀 같이 갖출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좀 갖출 수 있도록 10톤 이상에 대해서도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계를 드러내서 저희가 검사하는 부분도 안전성 검토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 근해 어선 특히 이제 큰 어선들인데요. 지금 이제 동해안에서 오징어, 채낚기라든지 말씀하신 20톤 네. 이제 전후의 그런 어선들에 대해서는 특히 큰 사고라든지 이런 축계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검사 주기를 완화를 하고 유예하는 부분도 검토할 예정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정말 어민분들의 심정을 저희가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최대한 빨리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다만 저희 안전성이란 부분도 큰 저희 이제 해양 사고나 이런 사례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런 안전성이란 부분은 저희가 절대로 양보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그러면 그 아까 정치망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치망에서 나오는데 이제 분리를 해와요. 작은 거, 큰 거 분리를 해와요. 그러니까 채낚기에서는 지금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배가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카첩 잡아야 할 때인데 2월 말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신랑들이 오징어 잡는 선장들이에요. 네네네. 다 먹고 놀아요. 밥자리도 없어요. 이제. 남편분이 남편들이 다 놀아. 밥자리도 없어요. 진짜 큰일이야. 저기 열두름이 200마리잖아요. 200마리면은 보통 400마리는 갖다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40마리. 완전히 10분의 1로 줄었죠. 명태가 없어지듯이 오징어도 없어지고. 지금 도루묵이 없나요? 지금 도루묵이 체리 좀 끝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올해 도루묵이 많이 안 났어요. 안 나고 지금은 아마 거의 없다시피. 그리고 비쌌고. 얼마나 비싼가요? 한 4만 5천 원? 한 5만 원대 갔어요. 한 두rum에 20마리에.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손님들한테 또 가격대가 있으니까 못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좀 저희들은 뭐 뭐든지 많이 나면 장사한테 푸짐하게 드리고 가격도 좀 싸게 드릴 텐데 너무 비싸니까 저희는 아예 뭐 오징어는 이제 횟집 가서 좀 드시라고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좀 싱싱한 거 드리게 되잖아요. 바로바로 매일 이제 잡아서 오시는 걸 드려야 되는데 도루묵 같은 경우도 냉동실로 넣고 파는 분도 어쩌다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에 그 도루묵이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옛날 비하면 너무 많이 안 잡히니까 어민들이나 상인들이 좀 힘든 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이제 우리 어민들이 남획을 많이 그래서 해가지고 TAC를 시작하죠. 2010년에. 그다음에 또 장비를 이제 총알 오징어를 많이 잡는데 가지고 그다음에 그리고 금지체장을 또 신설해요. 20cm가 총알 오징어 못적요. 또 그래도 또 안 잡히니까 이제 지금 또 중국 어선 때문이라고 또 중국 어선을 북한에 수출하는 또 그래 은연을 바꾸고 최근에 또 이제
기후 변화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그 원인을 뭐 이거 저거 한 4가지 5가지 늘어놓으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이 뭉실해 놓으면은 하나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그러면 그렇게 원인을 잘못 진단해가지고 잘못된 정책이 나오고 가면은 그걸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무원 중에 책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인 진단이 잘못되니까 행정부에서도 뭔가 10년 주기를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원인이 계속 바뀌어버리는데 무슨 대책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장기적인 우리나라 업이 살 수 있는 대책을 하려면 어민들이 일단 한 목소리를 내줘야 어민들이 한 목소리 내면 해양수산부 말 들어줍니다. 아니 어민들이 다 한 목소리 하면 어느 정부에서 안 들어주겠어요? 당연히 바다의 환경은 바뀌었고 바다에 사는 생물의 종류도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어선 감척도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근데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어떤 그 도구나 방법들은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 갈아 끼우듯이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비용과 또 거기에 따른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민들이 개인별적으로 감당하기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업이 개인의 어떤 그 경제 활동, 개인의 이익으로만 국한되는 거라면 당연히 뭐 소득이 있든 그 손해가 있든 개인이 이제 감당하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어업이라는 거는 어업의 주체는 개인일지 몰라도 어업에서 나오는 그 생산량들은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과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고기를 잡는 개인 어떤 어업의 개인의 일이니까 뭐 개인이 담당하시오라 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 바다를 오고 가는 생물의 종류가 바뀌면 그 바뀐 생물을 잡을 수 있는 어업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바뀌는 거를 지자체와 국가가 바뀌고 나서 대응하면 됐고요. 지금도 이미 늦었지만 이미 지금이라도 이제 빨리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만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생물의 교체가 일어날 건데 미리 그 예측을 해서 어업 구조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업 구조라는 게 어선 감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